오랜만에 어둠의 보이스로 영상 만들어 보려 했는데 그 목소리를 사정상 쓰기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반응 괜찮으면 어둠 시리즈 만들 땐 이 목소리로 가고 별로다 싶으면 또 다른 거 가져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유비한테 통수 맞은 인물 탑10입니다. 10위는 여포입니다. 여포 이 새끼는 평생 통수만 치고 다니다가 거지꼴이 된 상태로 마침내 유비를 만나게 됐는데, 유비가 꿀물이랑 엄대엄을 찍고 있는 사이 단양병들의 추대를 받아 서주를 빈집털이합니다. 유비의 통수를 후려갈긴 거였죠. 하지만 여포는 이것에 딱히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는지 유비가 또 꿀물이랑 싸우려 들 때 자기는 싸움을 안 좋아하고 싸움 말리는 걸 좋아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이 둘을 중재했어요. 뒷단에는 이게 유비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 여겼나 봅니다. 하지만 통수 능력으로는 여포를 능가하던 진성익절의 신이었던 유비가 이후에 무려 조조랑 손잡고 돌아와서 여포를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유비는 여포를 등용할지 고민하는 조조한테 정원과 동탁의 일을 거론하며 여포에게 친히 사형 선고를 내렸죠. 사실 이 일은 여포가 선통수를 친 것이기 때문에 유비 입장에서는 정당한 복수라고 볼 수 있지만, 여포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키 큰 놈이야말로 천하에 믿지 못할 놈이라 외친 일가를 보면 여포의 뒤통수가 상당히 얼얼했음은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통수의 신 유비에게 당한 피해자들 중에선 가장 덜 억울한 여포가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는 황권입니다. 사실 황권의 사례는 양쪽 다 좀 안타까운 사례죠. 유비는 황권이 이끌던 익주계가 정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권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보호해주려 했지만, 이릉대전 당시 황권의 건의를 묵살하고 도리어 위나라 전선으로 치워버리면서 황권의 입지는 물론 익주계 전체의 입지까지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여기다 퇴로가 끊겨버린 황권이 위나라로 투항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유비조차도 황권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황권을 배신한 거라며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비서실장을 쳐내는 그림은 그냥 정치적으로는 숙청이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황권도 유비를 이해할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팽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엄연히 유비에게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원소는 사실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은근히 통수의 달인입니다. 구구이 써먹고 숙청했죠. 여포도 써먹고 죽이려 들었죠. 전풍도 써먹고 죽였습니다. 물론 이 셋 다 원소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누구든지 따까리로 부리다가 통수를 갈기는 것에 능했던 원소는 이게 안 통하는 진정한 통수의 신 유비를 만나게 되면서 존망의 태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비가 조조한테 개박살이 난 후에 자기한테 런을 쳐오니까 일단 용병대장으로 써먹긴 했죠. 근데 유비 이 새끼가 조은한테 시켜서 은밀하게 자기 사병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원소 세력 내에서 사조직을 차린 건데 유비 이 인간이 진짜 통수 빌드업 능력은 월드클래스입니다. 원소 감시망 피해서 사조직 차리고 이거 그대로 들고 런을 쳐버린 거예요. 유표랑 손잡아야 한다 야부리는 있는 대로 털어놓고 그대로 잠적해버립니다. 그렇게 알량문추 다 뒤지고 유비도 런치고 허유도 통수를 때리는 등 악재와 억가가 겹치던 원소는 결국 조조와의 영혼의 한타에서 개박살나고 머지않아 숨을 거둡니다. 유비를 군웅들의 역병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영상들에서 말했지만 한나라는 줄곧 황권정치와 신권정치가 피터지게 싸워왔죠. 그 클라이맥스가 헌재의 황권정치 수호 시도와 조조의 신권정치 독재 시도의 대립입니다. 조조는 아예 사대부들의 워너비였던 승상제를 부활시키면서 신권정치를 완벽하게 정착시킵니다. 이런 헌재는 조조에게 호통도 쳐보고 조조를 암살하려 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권력을 되찾으려 했죠. 이 과정에서 외척이나 반조조파 신료들을 끊임없이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반조조파의 크랙이자 심지어 황실의 종친이기까지 한 유비는 헌재 입장에선 국밥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참 한결같게도 유비는 헌재가 암살 파티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 하니까 바로 서주런을 쳐버렸습니다. 사실 헌재의 조조 암살 시도는 뒤 없이 저지르는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유비 입장에서는 런을 치는 게 맞긴 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 헌재의 권위는 완전히 걸레짝이 됩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패였던 외척까지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진 유비에게도 할 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유비의 칭제 사건이죠. 이때 헌재를 사이버 살해해버린 후 유비가 제의를 참칭해버립니다. 유비가 헌재의 생존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원소 밑에서 은밀하게 사조직을 만들고 조조 밑에서도
파 손질하면서 조조의 감시망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다녔던 정보 공작의 천재 유비입니다. 만약 유비가 실제로 칭제 이후에 허도를 먹었다면 헌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쩌면 유비에게 가장 많은 걸 퍼줬으나 그 어떤 것도 돌려받지 못한 비운의 형님 공손찬입니다. 그저 자기 학교 후배라고 평원상 내려주고 오한돌기 내려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면서 거의 후계자 수준으로 푸시해주던 게 공손찬이에요. 공손찬 밑에 있을 때 유비는 그냥 공손찬 키드였습니다. 유비 입장에서 공손찬만한 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역병 새끼가 야무지게 통수를 후려갈긴 뒤 오한돌기 꺼억한 상태에서 그대로 원소파로 갈아타버립니다. 당대 군웅들은 전부 원소파와 공손찬파로 나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서주 토호들이 유비를 추대한 이유가 원소파로 갈아타서 같은 원소파였던 조조가 더 이상 서주 못 때리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비도 이걸 뻔히 아는데도 그냥 원소파에 붙어버린 거죠. 물론 공손찬이 유우를 죽여버리는 대형 사고를 쳐서 유비 입장에선 공손찬파에 남아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죠. 관정처럼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손찬이 히키코모리가 된 것에는 자신이 그토록 잘 챙겨주던 후배가 통수를 후려갈긴 것에 대한 배신감도 지분이 매우 컸을 거라 봅니다. 이리 보니 유비가 참 새삼스레 족같게 느껴지네요. 송건은 주유의 통제 아래 유비를 천하이분지계에 차출할 휘하 소금벌 정도로 써먹으려 했지만 정작 주유가 죽어버린 후 통제를 벗어난 유비가 천하이분지계 실현을 가로막아버리면서 1차적으로 엿을 먹습니다. 입촉을 하려면 반드시 형주를 거쳐야 했는데 유비 이 새끼가 형주 전역에 대봉쇄를 걸어놓고 오군이 입주로 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때 내 친족을 치면 머리 풀어헤치고 입산하겠다는 뻥카를 시전하면서 아직 순수하던 시절에 송건을 가스라이팅했죠. 송건은 이때 진짜로 유비의 친족을 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건지 별수가 없었던 건지 정말로 입촉을 지휘하던 손유를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돌연지 혼자 입촉해버리면서 송건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갈깁니다. 송건도 어찌나 얼탱이가 없었는지 교활한 늙은이가 감히 속였다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후 송건 역시 익양대치와 번성전을 거치면서 유비의 통수를 후리고 복수에 성공했지만 주유가 그리던 천하이분지계와 노숙이 그리던 남중국 연방계획은 이 유비의 통수로 물거품이 됩니다. 유비가 분리독립을 해버렸으니까요. 통수로 받은 상처야 공손찬이 더 크겠지만 사실 유유 죽이면서 자기가 초래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개통수를 맞은 송건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연희에서 유비를 괴롭히다가 장비한테 먼지나게 참교육당한 걸로 엄청난 왜곡을 당한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유비가 먼저 도구를 찾아가서 뭔가를 청탁하려다가 도구가 거절하자 분노한 유비에게 장으로 200대를 쳐맞은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얘가 진짜 불쌍한 게 그냥 멀쩡하게 공무원으로서 일하러 나왔다가 웬 깡패두목이 뭔가를 청탁하려 하자 소신있게 거절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깡패두목이 태수의 명령을 사칭해서는 끌고 와서 장으로 200대를 갈겨버린 겁니다. 사실 어지간해서는 100대만 맞아도 죽기 때문에 200대를 맞으면 살아날 재해관이 없습니다. 그냥 소신있게 공무집행하다가 이유 없이 그냥 뒤진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유비의 도구폭행치사 사건은 조조의 여백사 살인사건이나 식량배급관 살인사건이랑 동급으로 다뤄질 악행이라고 봐요. 어쩌면 그 누구보다 유비를 사랑했던 조조는 동시에 유비에게 가장 많은 엿을 먹은 인물입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굳이 첨언이 필요 없어요. 거의 망상에 빠진 남학생이 일진녀를 짝사랑하듯 자기 혼자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대응은 조조에게 받은 군대로 서주를 털어먹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조의 안티테제 포지셔닝을 반복하면서 결정적인 국면마다 조조에게 엿을 있는 대로 처먹여댔습니다. 물론 조조도 유비가 지한테 개길 때마다 족족 박살내주면서 참교육을 시전했지만 항상 한 끗 차이로 목을 따는 데는 실패했죠. 그러다가 말년에는 기어코 유비에게 KO패를 당하면서 아주 추한 은퇴식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통수의 단계를 넘어섰죠. 조조랑 유비만한 아치에너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조조가 유비에게 보내던 일편단심적인 짝사랑이 이렇게 불구대천의 악연으로 변모한 원인은 유비의 통수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넘사벽이나 다름없는 1위와 2위를 제외하면 조조가 유비 통수에 가장 많이 험한 꼴을 당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극성 촉파들조차도 옹호를 포기하는 희대의 개통수 유비의 입촉입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내부의 지세력 테라포밍을 시도하고 보급이 시원찮다는 이유로 따까리들 선동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도모했죠. 심지어 송건한테는 자기 친족 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 해놓고 정작 지가 친 거라서 더 위선자 모먼트가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유장은 뭐 더 할 말이 있을까 싶네요. 통수의 신 유비의 통수 커리어 하이라이트이자 명실상부 클라이맥스가 유장 통수임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표자로 유선이 나왔지만 장판에서 버려진 두 딸을 비롯한 여러 유비의 자식들을 모두 통칭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묵가적 윤리관을 통해 유비를 재해석했었고 저는 이 해석을 여전히 고수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우선 제쳐두고 순수하게 당대에 만연해 있던 유가적 윤리관을 통해 바라보겠습니다. 어둠 시리즈니까 좀 후려치는 맛도 있어야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유비처럼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 살겠다고 자식을 버린 건데 심지어 유서는 좋은 삼촌이 안 구해줬으면 지가 태어난지도 모른 채로 죽었어요. 이때 버려진 유서는 갓난애기였습니다. 거기다 조은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동시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인간이었다는 것도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앞선 모든 인물들은 그래도 다 남남이라 볼 수 있는데 유서는 아니죠. 이러니 애가 파도 콤플렉스에 허덕인 겁니다. 유비의 통수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공손찬이고 가장 억울한 것은 도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유장이지만 진지 빨고 봤을 때 유선을 버린 것보다 더한 개통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지만 제갈량 독재 정권을 만들고 승인해줬기 때문에 유선은 비위가 암살로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유비가 설치해 놓은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비의 사후엔 웬 강유라는 광견 한 마리가 날뛴지라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권력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통수의 신 유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그의 아들 유선입니다.